어떤 변화나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하고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자체가 콜라겐 형성도 도움이 되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피부 미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석이 생기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안녕하세요. 미용의학을 23년째 하고 있고 미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미친 의사 김광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 대표입니다. 비타민C가 무슨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뭐하러 비타민C 많이 먹냐, 의견이 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타민C 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비타민C는 몸에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 메가도스 용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되는 거는 작게는 한 1000mg, 그러니까 1g에서부터 아주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한 10g까지도 거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암 보조요법으로 혈관 내로 주사하는 IV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는 작게는 25g부터 많게는 한 100g 정도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원장님, 그럼 최소 3g에서 10g 정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몸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나요? 한 500mg, 100mg 이렇게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꽤 높아. 뭐 75%, 뭐 많게는 90%까지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용량으로 올라갈수록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보통 1.25g 이상을 먹었을 때 35%, 많게는 5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긴 해.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방법대로 이제 매일매일 챙겨 먹게 되면 어떤 변화나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하고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는 비타민C 자체가 콜라겐 형성도 도움이 되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피부 미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비타민C 자체가 면역 세포를 좀 활성화 시켜줘서 감기에도 좀 덜 걸리게 해주고 몸에 좀 활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암 환자한테 쓰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많이 챙겨 드시게 되면 결석이 생기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석이 생기는 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옥살산 자체로의 결석보다는 옥살산이 이제 칼슘하고 결합해서 결석이 생기는 건데, 소변 배출이 잘 일어나고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든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너무 고용량 먹을 때는 결석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지지.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신장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C를 먹을 때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은 옥살산이 칼슘하고 결합하기 이전에 마그네슘하고 먼저 결합을 해버리면은 결석이 생기는 확률을 상대적으로 낮춰주고 그게 이제 몸 밖으로 더 쉽게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비오틴, 비타민 C하고도 같이 먹으면은 비오틴 자체가 옥살산의 생성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석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론들이 있어. 물을 충분히 드시고 마그네슘이나 비오틴 같은 영양제를 같이 챙겨 드시면 결석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C 고용량이 손가락 끝에서 피 측정하는 그런 혈당 측정기에 오류를 좀 일으킬 수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고용량을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혈색소증이라 그래서 철분이 뭐 간이나 피부나 뭐 이런 데 침착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비타민C를 먹으면은 철분의 흡수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철분이 간 같은 데 많이 쌓이게 되면은 병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G6PD라는 뭐 그런 효소 검사도 해봐서 그런 것들이 결핍된 사람들은 뭐 용혈 증상 같은 것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 것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비타민C랑 같이 복용하면 주의해야 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을까요? 고용량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고, 와파린이나 이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C 고용량 먹는 거는 좀 피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항암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타민C 요법을 많이 하시는데, 비타민C가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항암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원장님 지난번에 비타민C 말씀해 주시면서 앞타민 그리고 리포조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리포조말 비타민 C는 기본 개념은 리포조말이라 그래서 인지질막으로 둘러서는 뭐 이중 소포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비타민 C를 같이 넣어서 만들면은 이게 장에서 흡수를 훨씬 더 잘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용량 비타민 C를 먹으면은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리포조말 비타민 C를 먹으면 흡수율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손실 없이 비타민 C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표적의 고친화도로 결합하는 짧은 단일 가닥 핵산 또는 펩타이드로 된 화학적 항체를 우리가 앞타머라 그러는데, 앞타머가 같이 부착이 돼 있으면은 이 비타민 C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해가지고 혈중 농도를 필요한 부위에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앞타민 C의 개념이야. 지금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 논문에서는 효과가 많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 원장님도 오랫동안 비타민C 드셔오셨는데 어떤 팁이 있으실까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고용량으로 시작하지 말고 1000ml 정도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하루에 한 3번 정도 식후나 식사와 같이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나 복부팽만감이나 어떤 부작용이 없을 때는 용량을 조금 더 증가를 해보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가 알약으로 나오는 게 있고 가루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알약으로 나오는 거를 고용량으로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유는 우리가 알약으로 만들 때는 비타민C만 순수하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첨가물들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약으로 고용량을 먹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가루약으로 가능하면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루약을 먹을 때는 상대적으로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좀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가루약을 입에 털어 넣어서 꿀꺽 삼키면서 맛을 좀 느끼지 못하고 삼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0ml에 아예 3g을 넣어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조금씩 먹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비타민C를 먹고 나서 바로 양치를 하거나 그러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적어도 30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아니면 그냥 맹물로 양치를 다 하고 뱉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약, 칫솔로 가볍게 양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어떤 제품 드세요? 뭐 나는 일단 이렇게 가루로 된 걸 주로 먹고 있는데, 뭐 일단 뭐 한 가지에 정해놓지는 않고 뭐 그때그때 조금 바뀌기는 해. 이것도 다 3,000이네요. 원장님이 즐겨 드시는 이제 2가지 제품인데요.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직접 이제 드시는 제품이니까 뭐 관심 있으시다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석이 있다거나 암이 있으시거나 뇌혈관 빈혈이 있다거나 간이 안 좋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비타민C 고용량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